오늘 코스피의 든든한 우군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샀나 궁금해서 체크를 해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을 필두로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 때문에 힘든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테마와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약간 루즈한 감이 있긴 한데 어제 또 불금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반등이 안 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안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 속에서는 지수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보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살아있다.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서서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딱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여전히 상방으로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앵커님이 1000포인트만 넘으면 코스닥 너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이상 1100, 1200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연말에 대한 상승률 남아 있는 만큼 너무 이제 루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많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코스피가 더 힘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포트에는 또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조용히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멀티플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미래가치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을 한 다음에 분산되어 있는 멀티플을 한 곳에다가 모으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수혜주는 현대모비스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에 대한 멀티플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이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는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40만 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돌파 유무까지 홀딩하면서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앞자리가 4로 바뀌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주 시장을 공략해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볼까요? 이 키워드는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기술력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부각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차세대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제 광범위할 것 같아서 딱 감이 오지 않는데 테마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기술 경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AI 테마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 볼까요?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기술 경쟁이 또 한 번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픈 AI에서 다시 한번 챗 GPT 5.2에 대한 버전이 개발이 되면서 제미나이가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에 대한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기술 경쟁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 5.2에 대한 사고 모드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5.1보다 오류율이 이제 30%가량 감소가 되면서 환각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대폭 축소하면서 이제 정답률이나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 경쟁 끝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패권을 가져갈지에 대한 R&D 비용은 추가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맞춰서 기대감이 많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도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AI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장점으로 뭘 체크를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계속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주를 가져갈 수 있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멀티플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I 산업이 굉장히 높은 확장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라우드, 로봇 같이 주변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 높아진다는 뜻은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산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올라갈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수주를 늘려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여기는 좀 장점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AI 등장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 리스크가 계속 시장에 좀 우려감으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으로 뭘 유념해서 봐야 되나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이제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R&D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지출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R&D 비용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제미나이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챗 GPT가 또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패권이 바뀌는 레드오션이고 이제 많은 기술력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지 여기에 대한 게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단점이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투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진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 AI로 저희가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뭘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갑자기 뜨거워진 테마입니다. 근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어. 두 번째 테마로는 우주항공 테마 한번 체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예정과 함께 이쪽 테마가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이슈 볼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내년에 우주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고 주식 투자 쪽으로도 여기에 대한 테마가 좀 강하게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는 이제 우주청장이 2029년 달 궤도선과 2032년에 대한 착륙선을 보낸다라는 소식을 만들면서 국내 자체적인 우주항공에 대한 개발 속도도 높이겠다라는 이제 의지와 정부 정책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대한 사이클도 R&D 비용에 대한 수혜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또 더해지는 분위기인데 장점으로 뭘 봐야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AI랑 똑같이 투자를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이제 예산 편성도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나 이제 국가전략기관에서 이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받으면서 같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R&D 비용의 부담이 덜할 수가 있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멀티플과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멀티플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스페이스 X를 필두로 해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테마성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테마적인 사이클 상승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방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나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성공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거기에서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게 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한 R&D 비용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얼만큼 따라올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성공을 언제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따라올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술 실패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좀 리스크가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미사일을 쏘고 우주항공에다가 우주에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리스크가 또 커질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테마 다 알아봤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다음 주에 어떤 테마로 가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차세대 기술, 앞으로는 투자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돈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주항공을 오늘은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해진 네, 테마 쪽으로 저희가 합류를 해보겠습니다. 우주항공에서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실까요? 네, 우주항공에서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테마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모멘텀을 좋게 보셨을까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수혜까지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을 짠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위성 개발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에 대한 멀티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주항공에 대한 테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좀 크게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위성 발사체에 대한 개발 예산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R&D 비용에 대한 이제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가 있다 보니까 마진율도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이제 재무제표적으로 수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로 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같이 국채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하는 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만 하더라도 이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서 이제 발사하는 비용의 거의 9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기술도 거기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테마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어질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한국항공우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로 풀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약간의 눌림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구간 넥스트레이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앞전에 있던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52주 신고가로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라는 추세 이탈하는 10만 원 정도를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본다는 관점으로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김민성 매니저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한국항공 우주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알테오젠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악재가 아니거든요. 악재가 아닌데 왜 정확히 악재가 아닌지,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이오의 테마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꼭 인사이트 확인하시고 다음 주 투자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 이제 담겨 있는 종목이 또 알테오젠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코멘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